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알아보기 전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까지 올라섰는데요. 조금 수치로 따져보자면요. 15년 만에 최고치로 경신한 것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미국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도 치솟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로 2002년 이후에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이 주택담보대출 중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번 금리 급등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6일 공개됐던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이 참여자들은 과도한 긴축을 경계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상승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 역시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이 크게 조성이 되면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시장 상황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이 유명한 부동산 개발 업체죠. 헝다가 17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이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달러가 지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요. 지금 환율 역시 1,340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보시면요.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거친 매도세가 조금 보이고 있는 점이 있고요. 코스피를 조금 보시면 2,600선에서 놀던 게 어제 같았는데 현재 지금 2,500선까지 다운 레벨된 상황이죠. 또한 코스닥도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를 봤을 때 양시장 1,500개가 넘어가는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초전도체 테마가 급락이 나오면서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 또 어저께 오후장부터 새롭게 떠오른 맥심 테마가 시장에 조금 크게 자리 잡습니다. 일단 이 맥신을 보시면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는 2차원 나노 물질인데요. 이 꿈의 신소재인 맥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맥신 관련주로 수급이 더 한 차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급 쏠림이 심하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지금 코스피 역시 2,50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오후장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양대시장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남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25%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5,45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인지 디스플레이를 보겠습니다. 투자 경고에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2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605원 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캠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오늘 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게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네트워크 보안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관련해서 주가는 15%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주가는 3,1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일 신도에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3%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3,4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을 먼저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네이처지에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하한가로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서남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남뿐만 아니라 덕성, 파워로직스, 인지디스플레이, 모비스, LS존선 아시아 등 다양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16일 네이처는 과학자들이 LK99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것 같다라면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발굴을 하고 실제 특성을 명확히 밝혀냈다라는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일단 근거로 파스칼 푸팔 박사가 이끄는 이 고체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들이댔는데요. 이 LK99의 순수한 단결정 합성에 성공한 이 연구팀이 이 단결정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절연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은 지난 14일 공개한 이 연구에서 한국 연구팀이 제시한 초전도 유사 현상은 LK99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 황화구리로 인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초전도체의 존재를 배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LK99 검증에 나선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이 검증위원회 발표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검증위가요. 이 LK99 제조 공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 그리고 불순물이 최소화된 단결정 시료 일부를 제조했다라고 하면서 확보한 시료의 특성을 측정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모두 하락을 했고 그 하락세가 오늘까지 조금 여전하죠. 그런데 또 서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사장이 지난 7일 보유하고 있던 서남 주식을 4만 주 정도를 장내 매도했고 상무 이재훈 상무도 6만 7천 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위 관리직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수익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서남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공시를 낸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 널뛰기 하는 장세고요. 지금 초전도체 종목들 자체가 재료 소멸 구간으로 조금 진입을 했다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의 경우에는 초전도체주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지만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서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하락세, 4거래일 연속 하락세일 때도 조금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초전도체 테마의 매개가 아직은 살아있다, 재료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말씀드렸던 것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초전도체 관련주들 하락폭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조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재가로 보시면 일단 선왕 같은 경우에는 5,300원에서 5,4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 손절가 현재가를 잡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 기술적인 반등은 일단 1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적절하게 조금 재료 소멸 구간에서는 이미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고 어느 정도 고점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덜어내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보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재진입 매수가를 조금 잡아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재진입 매수가는 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3,000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요. 이 초전도체 이슈로 조금 가기 전을 보면은 보통 한 2,800원에서 3,000원 구간이거든요. 그 가격까지 한번 더 레벨 다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이 대표들, 어느 정도 이 서남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자들이 장내 매도를 했던 부분들도 또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재진입 매수가는 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재진입 손절가는 2,700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3,000원에서 재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재진입 목표가는 4,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여기에서 조금 지금 종목을 다르게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서 선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재진입을 하신다면 3,000원 선을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2,700원, 목표 주가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게이트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을 조금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복합적인 내용으로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엑스게이트도 이게 양자 암호 관련주기 때문에 잠깐 초전도체로 조금 미약하게나마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을 했었던 부분은 있고요. 물론 초전도체 관련주로 크게 엮였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연결고리가 희미하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매기가 조금 빠졌다라고 조금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2분기 실적 부분 또한 조금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 2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는데 일단 올해 개별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57%나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1% 정도 감소했고요. 순이익도 6.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순이익으로 보시면은 43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적자 전환하면서 시장에 조금 타격을 주고 있다. 수심이 조금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안타까운 공시인데요. 장 마감하고 지난 거래일 장 마감을 하고 나서 133만 2천 주가 추가 상장하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12전환에 대한 공시가 있었고 발행가가 1,006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2.5% 정도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복합적으로 일단 이 양자 암호에 대한 매기가 빠졌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추가 상장이 됐던 부분 이런 여러 악재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엑스게이트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3,100원에서 3,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차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3,000원 대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 분들이시라면 기왕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금 급락했던 부분들도 있고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도망가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지 않나,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가가 3,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대는 3,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 3,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4,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2,650원 잡아드리겠는데 일단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정도 외국인 이탈이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조금 버틸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기다리면서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3,000원 선에 해보시고 이때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 2,6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EN플러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현이 되면 전기차 충전이 5분 내에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 좀 들썩였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사실 이 전일, 오늘보다도 이 전일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거래일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으로 25%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어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저께 리튬 관련주들 자이글, 에코프로도 그렇고 제이오 금양, 코스모 화학 이렇게 수급 자체가 초전도체 종목들이 빠지면서 2차 전지, 리튬, 실리콘 음극재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뒤죽박죽하는 장세에 들어가면서 어저께 올랐던 종목들은 또 오늘 하락하는 이렇게 시소타기 장세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10%를 넘어가면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는 전기차 충전 시간이 5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주유 시간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점이 커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에서 실리콘 음극재 생산기술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그런 이력으로도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진다. 외국인 중심의 대량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 중심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타깝지만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어저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에 한 번 더 강한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장기 이평선 480선 부근에서 조금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EN플러스는 지금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차트가 조금 많이 훼손되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80선을 말씀을 드린 건 기술적으로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도 꺾인 상황인데다가 사실 지금 재무적으로도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N플러스 보유자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과감하게 조금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악재들, 예를 들면 유상증자라든지 이 CB전환 같은 이 국내 선거권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현재가 6,16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절가를 현재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재진입을 만약에 이 종목을 꼭꼭 하셔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상승을 강하게 했던 때 바로 직전
가격이었던 4,500원 선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EM+가 4,500원까지 강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재진입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해서 4,5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고요. 재진입했을 때 손절가는 4,000원 잡아드릴 수 있겠고 재진입 목표가는 EM+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재진입 목표가 6,000원 잡아드리면서 EM+ 바라보시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에 대해서 도망가자는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재집하신다면 매수하는 가격은 4,5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 목표 주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생존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루닛은 지금 강부하권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루닛 같은 경우는 뭐 앞전에서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외형 성장폭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금 수급적인 면이 좀 많이 나가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기조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지금 대금 부분들이라든지 거래량 부분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 60일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60일선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한 좀 흐름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는 좀 홀딩 관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닛의 경우에는 60일선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K의료 AI는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이제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사업 시너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AI 구도식으로 좀 많이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전동화 관련해서도 지금 AI 쪽에 대한 공장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요새 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디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만큼 지금은 활성화 단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점유율이 좀 소폭 낮다고 해도 향후 시기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점유율 부분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 병원 인프라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쪽이 남미 쪽, 북미 이런 쪽에 있어서 인프라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의료 AI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주라든지 수주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업종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반대로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기회로 저는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눌릴 때 같이 밀릴 수 네네. 있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해 보면 네네.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 부탁을 드릴게요. 한참 전에 좀 짚어주신 종목이네요. 3월 31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익률이 50%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수익 실현해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미용 의료기기는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붙었던 모멘텀이 6호 모멘텀이거든요. 네. 이제 6호 모멘텀이 붙으면서 결국에 이제 K뷰티 쪽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단체 관광
관광 여행객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금 K뷰티 쪽에 대한 좀 수요 부분들을 좀 많이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에 제이시스 메디칼도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붙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매수 추천 이후 지금 이제 고가권까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른 부근에서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일단 좀 매도세로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은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세로 좀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워낙 기관이라든지 뭐 혹은 뭐 개인이라든지 뭐 투신 쪽에서 워낙 좀 많이 매수세로 가담을 해주다 보니까 주가 눌림폭이 좀 심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관들이 다시금 매도세로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한 차례 좀 비중 확보를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좀 눌림이 나오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2,000원 초반대, 한 11,000원 후반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는 저는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좀 매수 관점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 미용기기가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추가로 상장할 여력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결국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수요는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만 봐도 지금 리쥬란 시장이라든지 콘쥬란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지금 수출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수술보다 비수술 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수술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좀 나이 있는 30대부터 그 이상까지는 오히려 비수술 쪽에 좀 선호를 많이 하면은 결국 필러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보톡스 이런 쪽에 대한 약품 투여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좀 시너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미리 좀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해외 판권 부분으로 좀 넓혀 나간다든지 네. 혹은 고객사가 좀 다변화가 일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5분 정도, 14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네. 작은 공일까요? 큰 공일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좀 수혜를 보고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앞전에 반도체 주도 사이클이 잡힐 때가 결국 엔비디아가 출발점이 좀 돼서 네. 반도체 좀 주도 사이클이 잡혔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2탄으로 저는 좀 다시금 좀 사이클이 받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지금 월가 측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GPU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AI 쪽에서도 GPU를 좀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HBM3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반도체가 좀 주도 사이클이 잡힐 가능성이 좀 네.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업황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요 개선, 수급 개선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좀 업종으로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섹터를 HBM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HBM 쪽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반도체 내에서 좀 큰 카테고리는 반도체인데 네. 그 안에 이제 뭐 부수적으로 기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HBM3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전공정, 후공정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엔비디아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시장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주도 사이클이 좀 네.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둘 중 하나가 네.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HBM3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HBM3가 워낙 종목들이 한정적이죠. 네. 근데 이제 수급적인 면은 살아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결국 종목들은 한정적이면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분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업종들에서는 오히려 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 올해 하반기 만에 메모리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위주로 네.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제가 좀 가져온 종목 그리고 가져온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제가 PCB 쪽 네. 메모리 기판 쪽 관련해가지고 기판 업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판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반도체 쪽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많이 오른 물론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지만 내가 좀 안정성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기판 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판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팀장님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기판은 네. 지금 기판 모든 업체들이 4월 기점으로 바닥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도 공식적으로 감산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엔 1분기까지에 대한, 2분기까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은 안 좋을 걸 미리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내년 이익 상향 조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서 네. 수익성이 가속화가 되는 부분들에 이제는 주가가 선 반영을 해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지금 메모리 기판 업체들도 올해 4월 기점으로 바닥을 전부 다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상반기는 당연히 메모리 대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같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기판 업체들이 오히려 저는 반도체 업체들보다 좀 더 빠르게 수익성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여전히 지금은 기판 쪽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가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심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기판 쪽 하게 되면은 코리아 서키트, 네. 심텍 다양하게 좀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심텍보다 코리아 서키트에 좀 더 많은 매수세를 유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램5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지금 85%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매출 쪽이 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부분들인데 네. 결국 메모리 업황이 좋지 못하면은 심텍의 실적도 당연히 좋지가 못하겠죠. 네. 근데 다만 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저는 전부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동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가 50% 이하로 가동률을 좀 유지를 했었었는데 지금 감산이 공식화가 되고 기업들의 발표가 나와주면서 2분기부터 지금 가동률이 6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는 부분들은 수요 이제 수급처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같이 가동률을 올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외형 성장폭이 올해 하반기까지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엔 실적 부분들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심텍이 앞전에 이제 제가 투자 포인트 말씀해드렸던 부분들이 디램5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리스크를 심텍이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6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디램5가 만약에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돼도 디램6에 대한 점유율이 이미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엔 디램5에 대한 주가가 악재로 나올 만한 부분들의 리스크를 잡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은 더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아래로 빠지는 구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로 가면 더 가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심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중장기 입형에서 네.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박스권을 치고 나서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하락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지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3,000원대까지가 좀 매물이 두껍습니다. 43,000원에서 44,000원의 매물이 굉장히 좀 두껍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2,000원만 일단 이탈 안 하면 저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텍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요. 실적 측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도 이미 좀 보는 것과 같이 매출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럼 결국 개선이 됐다는 것은 3분기, 4분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목표치가 굉장히 좀 상향 조정의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네. 보고 있고 그럼 결국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리포트에 따라서도 많은 투자 수급이 좀 개선이 많이 됩니다. 네. 리포트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좀 급락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리포트에서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 오히려 좀 주가가 더 상승을 해주는 지금은 그만큼 투심이 많이 죽은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심택은 하반기 리포트가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리포트가 지금 증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3분기, 4분기까지는 흑자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저는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바닥도 확실하게 좀 잡혔고요. 지금 저점만 올려가고 있는 추세가 조금 늦을 뿐이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나쁜 구간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 SK증권에서도 심택에 대해서 목표 주가 지금 상향하면서 또 투자액의 매수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다른 증권사들의 의견은 좀 비슷할까요? 저는 이제 결국엔 리포트가 이게 네. 증권사에서 하나가 좀 좋게 나오면은 보통 이제 한 10개 내에서 1개 정도는 좀 부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네, 있고요. 모두 같이 갈 수 그렇죠.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도체는 이제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 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투자 사실인데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을 옥석 가리기가 좀 힘들 뿐이지 결국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결국 메모리 업황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워낙 모멘텀이 강한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전공정, 호공정 뭐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 기판 쪽 심택 같은 경우가 저는 수요 개선이라든지 수급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리포트는 저는 하반기에는 계속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에 대해서 하반기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네요. 2,508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77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이렇게 뭐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네.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워낙 최근에 좀 강했던 좀 테마성이 좀 짙었던 이 초전도체 네.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좀 페라이트 쪽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테슬라 효과가 다시 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대한 이슈가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자동차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동차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결국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2분기 실적 피크아웃을 찍고 하반기에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빠지는 부분들인지 결국에 지금 이제 외형 성장폭은 저는 여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기점을 잡아주면서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 가격 조정이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수급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좀 실적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여전히 좀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에 반도체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 대한 주도 사이클도 또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다만 지금까지 테마성이 좀 짙었던 뭐 초전도체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저는 이제는 좀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내동 매매가 정확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점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네. 또 매수할 땐 매수해야 되고 지금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종 타격이 굉장히 좀 컸었던 근데 다만 중장기적인 베타성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업종이 이렇게까지 수익성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업종 내에서의 기업을 지금은 좀 봐야 되는 시즌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씩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효과까지 정확하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수급 되돌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간 강했던 전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이 이제는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업종
변화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좀 많이 오른 업종들보다는 여전히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뭐 반도체, 자동차, 그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전히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연일 팔아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네네.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1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매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저는 기관이 지금은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의 키는 사실상 그렇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의 지금 투자 수급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간 지금 기관들의 줄매도가 지금 나와주는 부분들은 앞전에 뭐 2차 전지 쪽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전에 저가에 좀 담았던 업종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현금 확보라든지 이제 비중 확보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다시 재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럼 기관들의 매도세가 끊기는 시점부터는 저는 오히려 다시금 매수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시장이 크게 움직여주려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신용장부도 다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자금이 없는데 신용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하다가 주도 사이클이 잡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양상 살펴보시면서 관망세를 조금 더 유지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식 오늘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만큼 업종 안에서도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와 의약품, 의료 정밀 업종을 비롯한 몇 개 업종이 오르지 않은 게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살펴보면 유통과 비금속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상승 3개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에 키포인트가 될 중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을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8월 25일에서 27일 잭슨홀 미팅 일정까지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다음 주 초반까지 맥신 테마가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최성환 부장님께서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 의견들에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지금 기대는 저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질 만한 지금 테마성 뭐 이슈 부분들은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준다든지 지수가 좀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은 현저히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악재 부분들이 있어서 이슈가 좀 연이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저는 지금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쪽에 대한 좀 수급 개선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부분들을 좀 봐야겠죠. 네.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부수적으로 바이오 쪽도 저는 여전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좀 투심이 좀 많이 약화가 됐었고요. 그만큼 기대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일단 세트론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국내 신약의 라자냐 부분들이 지금 9월 달에도 지금 초록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학회 부분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전체적인 좀 훈풍 사이클이 또 돌아와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업종 타격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외형 성장폭은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반도체 쪽,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어느 정도 포트에 가져고 가긴 하겠지만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비중을 확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는 지금 리오프닝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소비주 쪽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중국 소비주 쪽도 저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중국이 6커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결국엔 6커가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좀 많이 움직여줬고 면세 호텔이 북쪽으로 같이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보통 방한을 하게 되면은 제일 돈을 안 쓰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제일 돈을 안 쓰고 평균적으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일부 뭐 비행기를 타고 온다기보다 전세기를 빌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좀 어느 정도 모임을 형성을 해서 전세기를 빌려서 들어와서 돈을 쓰기 위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VIP 마케팅 자체가 워낙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면세라든지 호텔 그리고 카지노는 조금 더 시기적인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K뷰티 쪽이 저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헝다보 파산 이슈가 나온든 아니면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이 좀 저조하다라는 이슈가 나와도 지금 업종이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일부분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기대감을 다시 좀 심어줄 이슈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리오프닝 쪽도 여전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이게 단체 관광은 확실히 호재가 맞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서 뭐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단 말이죠. 네네. 뭐 헝다 이슈도 나와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도 지금 소비주가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평균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중국의 좀 부동산 시장이 역성장을 안 할 때는 네. 그때 당시에 6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6커 모멘텀이랑 그때의 6커 모멘텀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분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한 5년째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결국엔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좀 재복을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부동산 정책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일단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단체 여행 관광 재개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총 3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업종들이 뭐 건설 쪽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쪽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가 좀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결국엔 부동산 시장이 역성장을 하니까 그만큼 수요도 많이 줄 것이고 소비도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사실 시장이 그만큼 좋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좀 좋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좀 많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6커 모멘텀 자체가 약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은 올릴 만한 모멘텀을 찾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시장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 결국에 이런 시기에서 중국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6커 쪽에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좀 조정은 주겠죠. 종목들도 조정을 줄 거고요. 근데 다만 저는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을 또 받기도 하고 저는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추세를 확실하게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리오프닝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는 리오프닝 쪽을 조금 더 유력하게 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좀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겠다 하게 되면은 반도체 쪽 좀 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류를 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셀트리온 그룹 쪽 관련해서 네네. 이슈가 좀 나와 있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을 하고 셀트리온 잭은 차후하겠다라고 하면서 네네. 주가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사실 지금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제약은 일단 좀 보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 쪽에 대한 실명 매물이 튀어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명 매물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에 다시금 매물이 튀어나오니까 지금 잡아야겠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일단 유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하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담아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병 관련 자체가 시너지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셀트리온 쪽에 대한 외형 성장폭이 약했던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하면은 전 세계에서 셀트리온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시너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분산화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죠. 분류를 해서. 근데 이게 하나로 합병이 되면서 시너지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준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밸류 재평가가 확실히 좀 들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가 하방은
일단 제한적으로 지금 리스크는 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매물이 튀어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매물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 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은 지켜봐야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은 만약에 매물이 좀 튀어나와서 하락을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저가 매수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도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서남은 초전대체 주로 재료 소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판이 바뀌는 반도체입니다. 심택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의 승부수는 중국 소비주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